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화요일날 학교로 안 갔더니, 아주 굉장히 편한 것 같았습니다. 엄청나게 좋았어요, 제가. 벚꽃들, 이제, 바람이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기 전에 많이 보시면 되지. 콧바람도 세고. 자, 이제 밴드에 올린 사주를 한번 이제 풀어봅시다. 이 사주가 여러분들이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풀어도 쉽지 않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라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게 제가 왜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풀어보러 하냐라면, 결혼 시기를 선택해서라도 본인이 그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단단한 게. 그래서 직접 써보셔야 돼. 여기서 결혼 시기를 제일 잘 쓴 분이 있더만. 딱 맞힌 분이 있어. 근데 다들 써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발견을 보고 못했던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해, 계묘, 무술, 개해. 자, 소위 정해성이니까 78세죠. 여자인데.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의 사주 특성을 얼른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무술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딱 가운데가 막어져 있어요. 이렇게 땅. 자, 그러면 통로식으로 쭉 막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바다를 막아놨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초년에서는 바다고 물을 막은 데고 여기서는 후반기는 결과적으로 담수가 돼 있는 상태로 보시라. 그렇게 시화회 호수를 보시면 돼요. 시화회 호수. 시화회 가보셨죠, 다들? 자, 대부도 갈 때 가시잖아요. 고리 건너가면. 그러면 자, 이런 걸 연상을 하게 되면 이분이 삶의 개척을 쭉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미를 큰 바다를 막아서 한쪽에는 물이고 바다고 한쪽은 담수어다라고 이해하신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무토라는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이 무토가 먹고 사는 방법이 첫째, 아까 나무를 심어서 재물이 물이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여서 돈을 벌 거냐. 그렇지만 없으면 땅을 파서 우리가 물을 만들 거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토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크게 봤을 때. 자, 그런데 물은 많이 있잖아요. 물은 많이 있다. 근데 이제 물이 많이 있다라고 해도 물은 항시 그냥 담궈만 놓으면은 그 물은 썩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조그만 샘물이라도 물이 원천수가 자꾸 나와줘야 물이 깨끗하고 새로운 물이 되는데 이 사주는 그냥 딱 막아서 이쪽에는 완전히 후반기에서 뭐예요? 물로 딱 잠기는 이거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주를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살고 여기까지는 썩은 물에 살면 죽지.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쉽게. 그래서 물상적으로 이해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다를 막을 때 우리 그냥 쭉 막아버리잖아요. 막어. 그럼 한쪽에는 민물이 있고 한쪽은 뭐가 있어? 바닷물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을 연상하게 되니까 이 사람 인생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벗어지면 결과적으로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첫째 없는 게 여기서 이제 뭐가 없어요? 자, 금이 없다, 그 말, 금이. 자, 금이 없다는 얘기는 물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물을 생산하면 어떨 건데? 계속 물을 많이 만들면 여기 나무가 심어져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무너질 거 아닙니까? 아무리 튼튼한 벽도, 댐도 물을 많이 계속 장기만 넣으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 안 넘치겠어요? 무너지지. 그래서 금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 물을 만드는 역할, 물이 재물이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당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인데 그럼 물을 해서 계속 생산만 해놓으면 그 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뚝이 무너지지 안 무너지겠어요? 물만 계속 퍼주면 무너지죠. 이제 이런 사주의 근본적인 원인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생각하는 게 간목이라는 큰 나무를 심었으면 괜찮죠. 안 무너지죠. 근데 간목을 만들 자가 없어요. 천간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정화에서 임수를 끌어다가 을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을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끌어다 써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재물, 임수, 나의 재물을 끌어다가 정립합을 하게 되면 작은 을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을목의 행위라는 게 교육적인 건데 본인이 계수에서 을목에서 무토 땅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습지라든가 교육에 관계되는 그러한 일을 당분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해묘미라는 여기에 목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여기 해묘미 한번 하면 여기도 해묘미 한번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 한 번 하면 여기 해묘미가 되면 여기도 해묘미 미토만 붙으면 해묘미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목을 여기서도 만들 미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묘미, 여기 한번 해묘미, 이렇게 해묘미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두 번 해묘미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사람이 두 번 결혼해요?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여기에서 목을 만들 수 있는 차가 이거 한 번 썸글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합시다. 목이라는 것은 나의 관이야. 여자 입장에서 내 남편이고 나의 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림 한목을 썼으면 여기 정림하고 쓸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림 한목이 한 번만 쓰는 거지 두 번 쓸 수, 결혼 두 번 재혼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한다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무토에서 을목이 심어진 결과예요, 관이. 그죠? 척박한 땅에서 을목이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남편인 이 목의 관이 흡족할까요? 안 흡족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내 남편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럼 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있어요. 사주 구성이 남편의 역할이 안 된다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내 딸을 시집 보내는데 제대로 보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관을 올 때 첫째 간목이 필요하잖아요. 간목이 올 때 필요한 그 운을 택해야 돼. 그래서 일생일대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게 이제 첫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주 구성으로서는 을목의 남자를 만난다는 얘기는 나의 재물하고 관계가 있는 남자지.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재물하고 관계 있는 남자인데 내 재물을 희생해서 을목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벌어야 되지. 이제 이렇게 통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 배우신 대로만 이해하시면 좋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목이란 을목이라는 자체는 내 남자인데 이 남자를 만들기까지는 내가 희생을 해서 이 재물,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정림 한목으로 을목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야만이 나의 관이 생겨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그 남자를 택한 남자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내 딸이라고 가정하면 내 딸이 이런 사주를 가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얘 하나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타고난 팔자는 이 팔자야.
이 사람이 타고난 팔자다 이거라고 전체가. 근데 본인이 타고난 팔자 이런 내 이 사주를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타고난 팔자에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내 딸이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되겠어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안 되게 만들고 싶은 게 누구 마음이요? 부모 마음.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 이 사주는 특성이 간목이 옳은 남자를 만나줘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결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시기에 잘 맞으면 준비가 완전히 돼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한 거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딸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내 딸을 여러분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나 내 관련된 사람 이런 사주가 올 때 이걸 탈피해서 이게 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내가 사주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 하나 성장시키는데도 내가 사주를 가지고 잘 알면 크게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사주가 이렇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내 자식을 제대로 올바르게 잘 살게 할 수 있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누구를 만나느냐가 1번, 어느 환경이 만나느냐가 2번이라고 제가 자꾸 주장한 게 팔자를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었죠? 자, 그러면 개수들이 한번 봅시다. 개수들이. 이 개가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그럼 아까 직업을 쓸 때도 보면 직업을 선택하기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매해요. 이 사람이 뭘 해야 좋을까요? 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2가지가 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정화에서 목을 만들어 쓰는 행위 하나가 목 쓸 거 있고 목이 지금 사주가 뿌리밖에 없잖아요. 있을 행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게 합해서 만들어서 먹고 사는 방법 2가지밖에 없어요. 금을 쓰면 나무가 심어져야 안 되는 거예요. 무너져. 그래서 금의 직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럴 땐 금을 못 쓰는 거야. 왜? 금을 쓰게 되면 봐라. 금을 쓰게 되면 물만 계속 많아져. 신유술 되니까. 물만 많아지게 되면은 이 댐이 무너지지 안 무너지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수문 조절을 하잖아요. 우리가 댐에 홍수 지면 청평댐에 수문을 열어라. 그럼 한강물도 열어라 하잖아요. 조절 기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사주가. 근데 이것이 이 사주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다. 오직 이해는 결혼을 남자를 선택 잘해야 돼. 그 말은 뭔 얘기냐? 오직 무토에 간목을 심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목의 남자. 근데 이제 봐봐요. 자, 우리가 간목의 남자라면 간목이 우리가 교육, 건축, 사업을 상대하는 중에서 학교 쪽을 가면 대학 교수죠. 간목이니까. 근데 자기 환경이 대학 교수를 만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공부 잘하는 놈을 우리가 학생들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명문대 가고 그 주위에 살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저 서울대학교 주변이 신림동 아닙니까? 호시촌 아니에요. 그래서 하숙을 치든지 자오지가 거기가 서울대 학생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지 얘기는. 거기 가야 서울대 학생이 많은 데서 보는 것이지. 저 시골에서 살아. 근데 서울대 학생 하나 만나봐? 힘들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환경 어디에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가 그 사람의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걸로 보시면 돼. 여자가 인물 이뻐요. 예를 들어서. 이뻐. 그러면 자, 학교 신림동 쪽에 살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만나. 저 이쁘게 생겼으니까 눈독 들여. 그 인연이 되는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서 그걸 내가 존재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시골에서 사는데 시골 농사집 딸이야. 그 시골에서 아버지 농사진데 살아. 근데 언제 서울대 학생을 만나고 언제 교수를 만나? 안 만날 길이 없잖아요. 자, 우리는 이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 내 자식부터 여러분들이 저는 했으면 쓰겠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내 자식에 대해서 하잖아요. 내 자식에서. 제가 다른 거는 몰라 이 공부에 보람을 느낀 것은 내 자식 성공하게 만든 건 내가 만들어 봤어요. 이겼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질투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 자식 자랑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봤어요, 제가. 댓글 달아서 봤어요. 근데 나는 그걸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과 내가 사주 구성으로서 그 진로 결정을 택해서 그 길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그냥 시골 농사꾼 아들로 그거 살면 그냥 농사꾼이라니까. 교수가 될 사주인데 시골에서 농사지고 그냥 앉았으면 그 사람은 그냥 농사꾼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서울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인류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해야만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 저한테 사주 보신 분이 그 부인이 자식급 벌려고 자기는 공부해야 된다 이게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보다 미국서 굳이 꼭 가서 그 남편 선생 만나고 당신 상담하고 오느냐. 그래서 저한테 왔다 갔잖아요. 근데 그분 말하는 얘기예요. 우리 부인은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얘기고 옳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이 공부를 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지금 배우신 이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이걸 끌어서 내 자식한테 응용할 수 있는가를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5살 때 한번 봐요. 15, 15대 대운이. 자, 을사대운이죠. 자, 을사대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을사라는 것은 쉽게 해서 항시 생각할 때 을목은 경금을 끌어와 사는 사유축을해 이런 개념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운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을목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를 먼저 봐야죠. 그럼 자, 일찌감치 관이 왔죠. 자, 여기에 이제 일찌감치 관이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주 구성에서 초년에 정님 한목 을목을 쓰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러면 너가 요때 만나는 남자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만나는 남자하고 만나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럼 여기에 일목이 여기 심어질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까 우리가 사주 원국을 해석할 때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대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국을 해서 너는 을목의 남자를 여기 심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심으러 운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걸 탈피를 하면 되는데 탈피를 못했다. 자, 그 다음. 그럼 사는 뭐냐 그 말이에요. 사는. 자, 사는 해하고 사가 있다는 얘기는 사해충이라고 우리가 보통 고전 얘기하는 사해충 필요 없어요. 그냥 인신사의 개념으로 봐. 그러면 너는 뭔가를 고향에 살다가도 떠나가서 가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고향에 새로운 뭔가를 계획을 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거래. 이거 생각하면 되죠. 이제 이렇게 아하 대운에서 그렇게 돼 있네.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구성을 찾으면 되지. 찾으면 돼요. 자, 봅시다. 지금 구성이 지금 을사 대운을 한번 봐봐요. 공부할 테니까. 자, 을사 대를 보면 자, 17살 때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자, 개묘가 됐죠. 자, 개묘가 오니까 어떻게 할까? 쓰리개가 됐잖아요. 쓰리개. 그럼 하나에서 각기 합이 됐죠. 그러니까 밑이는 뭐예요? 해묘미라고 목을 아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 심을 수 있죠. 학교 가죠. 고등학교 갔다 그 말이에요. 갔냐 못 갔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살 때가 이제 을사예요. 을사. 그럼 이제 나무가 심어져서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을목이 왔네? 자,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요때는 뭐예요? 자기 목이 관이라는 나의 일생의 직업도 돼. 그럼 자, 사가 와서 인신사회가 된다고 예측해줬죠? 그러니까 자기의
관계 내 직업을 찾기 위해서 내 고향을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대운에서 이미 을목에 쓰라는 대운을 예측했고, 여기에서 쉽게 해서도 예측해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남자를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그럼 이제 이 대운 이 자체에서 어느 때 남자를 만나겠는가를 보면 되지. 어느 때 남자를 만나겠는가. 근데 이제 이분이, 자,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주들은. 사주 구성이 내가 희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 돈 써가면서 남자한테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나의 재물, 토국수 임수의 재물을 합해서 을목이 느끼면 내가 돈을 써가서 남자를 만나는 남자예요. 그것이 뭐요? 을사대운이고 을사연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봐요. 저 기유라는 게 있죠, 기유.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무신이었죠. 자, 볼까요? 무신년에 하나가 더 오면 이제 다 묶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본인이 답답할까 안 바쁠까? 그러면 자, 나의 재물하고 다 묶여본 거죠. 나하고 재물하고. 그럼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이 심리적인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야. 내가 묶이면 답답한데 뭐를 해야지? 근데 무로 묶이니까 기토가 됐잖아요. 그럼 자, 기토, 간목을 불러온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목을 관을 써야 되겠다. 근데 저 기우가 있네. 지금 기운형이 있잖아요. 23살에. 이걸 연상을 하시라고. 대운에서 22살 때 연장선으로 봐야 돼. 개로 묶이니까 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가 23세 기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가 쓰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을 끌어다 심을 하려고 안 하네. 하지. 그때는 남자를 만나는 거야. 근데 그때도 만나는 제가 유금 아닙니까? 좌우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 근성이 을목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개에서 기토가 되면 자기가 선택한 남자지. 내 재물을 희생해서 기토로 만들어서 끌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생각했던 그대로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선택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돈 써가면서 만난 남자. 그러니까 불쌍해서 만났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로서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러면 합으로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현상이 될까요 그 말이에요. 문제가 되죠. 그리고 유금이란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금이라는 개념은 항시 우리가 그 사주를 유금을 볼 때 미스 때 이렇게 혼전 이럴 때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 대부분이. 그건 유금은 뭐로 보라 했어요? 자궁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까지도 깊이 생각한 우리는 해야 돼.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사주를 보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유금이 미스 때 혼전의 관계에 있어 유금하고 늙어서 유금하고는 틀릴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성. 그러니까 물상이 쉬운 것 같지만 이해력이 풍부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창업반님께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남자를 만나게 되면 뭐 하겠어요, 이 사람이. 자, 신유수이나 술과 유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유수. 그러니까 자기 부부가 합의돼야 안 돼. 그냥 그때부터 그냥 동거로 들어가 본 거야. 그리고 관이 부실하잖아, 이 사주가. 그러니까 이게 소위 준무관사주라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의 질서 순서를 잘 안 지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내 간목이 떡 있으면 안 그렇지.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헤매미 하고 싶고
뭔가 이 모토에다가 관을 심고 싶다. 그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 순서를 안 지킨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래서 결국은 동거에 들어갔구나.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병원년이죠. 자, 병원년. 자, 병호 대원에 한번 봅시다. 이 대원에 만나야 돼요. 첫째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병오니까 간목만 붙으면 꽃피고 새울지. 그 연도를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찾은 28살 뭐였어요? 한번 찾아봐. 지금 여러분들이 딱 쓰신 분 있어. 누가 썼어요? 김철환 선생님이 쓰셨나? 누가 썼어? 자, 그 찾아보면은 어이구 여기 와 있네. 갑인이 와 있네. 알 수 있잖아요. 어? 갑인이 왔으니까 차오미도 남과 심어지면 인호술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봤을 때 딱 대운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가를 이때는 이제 그냥 찾아보면 되죠. 아, 병호란 게 이 사주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말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면 자, 여기에 술토가 있다? 아, 오니까 지지에 인이 오면 인호술이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지. 여기에 인만 붙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인오술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간목만 찾으면 되겠네야. 그때 팔자가 바뀌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28에 결혼했다면 이 사람은 간목의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간목이 만약에 15졌다고 해봐요. 편하지. 일생이 달라지지. 팔자가 달라지죠.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 자, 간목이 심어졌다고 가정할 때 여기에 있는 정임 한목의 을목은 뭔가 이 을목이 나한테 등락을 했을 때 국가적인 힘에 등락해서 남자가 올 거예요. 간목이 심어지면 정임 한목이 올 거 아닙니까? 등불도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등불 달린 남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그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자, 이해됐습니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한 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주인물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자, 사업상의 문제를 볼 때와 틀릴 때가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그러면 잘 보시면 정미 때는 어쩌고 정무신 대운은 어쩔 거냐. 한번 잠깐 대운만 설명할게요. 그럼 정화가 왔다는 얘기는 자, 미토가 해묘미죠. 해묘미. 뭔가 간목에 등불을 달고 싶다. 그 얘기예요. 자, 해묘미가 되는데 정화에 등불을 달고 싶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자, 정화에 등불을 달고 싶다는 얘기는 간목의 나무에 정화를 달고 싶다.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겠지 그 말이에요. 뭔가. 그러면서 사업성으로 가겠죠.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어느 시대들 여러분들이 다 겪어봤지만 그때 한참 이 태평양이나 이런 그 방판 회사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제가 그 태평양 하기 있으면 알잖아요. 방판이 강해지면은 재판을 또 키웁니다. 뭔 얘기야? 방판과 우리가 재판을 두 개가 있잖아요. 방판이라는 것은 방문 판매를 얘기했던 것이고 제도 판매라는 것은 코너나 매장을 가진 역할을 우리가 제도 판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방판, 소위 예판 쪽으로 판매 성장이 막 돼불면 이쪽 우리 코너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죽잖아요. 균형을 맞춰. 그러니까 자, 이게 커지면 또 다시 뭘로 가? 방판 쪽으로 올려줘요. 이게 회사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균형을 맞춰야지. 그러니까 회사가 제가 태평양에서 도 어떤 것인지 알면 방판이 영원할 수는 없다고 우리 얘기한 거예요. 그때도. 사람이. 나중에 인력난도 있고 뭐 영원하다. 그럼 뭐예요? 각 점포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 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태평양 들어갈 때 일본 시세이도 화장품 자생당하고 기술주의 할 때예요. 그래서 아모레 펄스킨 나올 때예요. 화장품 하이톤 화장품 나올 때. 그 이제 그러한 과정이 회사 정책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그 화장품 판매할 때 뭐 있었냐면 그 암호가 찍혀 있어요. 유출시키지 말라고 판매사원들한테. 그러면 이제 약물을 딱 바르면 글씨가 딱 나와요. 그래서 어느 대리점 나갈 때 다 찍어서 내보냅니다. A라는 대리점 A를 찍어 보내고 다 찍어 보내요. 그런데 그 제품이 다른 데서 굴러. 그러면 생물 다 그 단속반이라고 있었어. 그거 찾아야 되는 있어, 직원들이. 그럼 그거 걸리면 이제 대리점 취소를 하니 조금 막 그러죠. 왜? 자, 회사에서 자금을 얼마에 수금한 걸 다 빨리 걷어. 없잖아요. 그럼 갖다가 덤핑으로 팔지. 그것이 이제 유출이 된 거지. 이걸 잡으러 다니는 놈이 있었다고 옛날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물 쫙 바르면 암호가 딱 떠요. 그러면 어디서나 어느 대리점에서 왔는지 금방 알아요. 그렇게 제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도 이제 뭐 있냐면, 이제 그 코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이 이제 종합 코너가 생겨 뭐 그럴 때 아닙니까, 이제. 종합 코너, 이게 뭐, 그 화장품에 그 종합 코너 하면서 그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돼요. 근데 해서 그때 조금 괜찮았지. 근데, 본인이 이 정화에 감목이란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까 얘기했죠. 감목의 남편하고 살았다면 성공이지. 감목과 남편 살면 성공 아니에요. 해묘미 되지, 등불 달리지, 성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을목하고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등불을 달아도 땅에만 베치지 뭐 비쓸 게 있어요? 너무 좀 시킨 거죠. 크게 성장도 못한다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 무신대원에 가면 어쩔까요? 무신대원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신이라는 게 되면 양초 다 묶이죠? 다 묶여졌어. 근데 지지가 뭐예요? 인신사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때 묶이면은 탁수지. 나무가 심어지면 탁수예요. 그러니까 안심은 탁수예요. 그러니까 탁수될 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뭐라고 그래? 자, 신이라는 글씨는 우리가 항시 물을 만들죠. 금생수 할 거 아닙니까? 재물을. 그러면 자, 돈이 어디서 나왔어? 금융권에서 나온 돈이지. 자, 금융권에서 나온 은행권에 차용해서 그때 당시 뭐 가계수표 쓰고 어음 쓰고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게 금융권에 나온 돈을 쓴 거야. 그래서 금생수 써. 그래서 딱 이때 부도나는 거예요. 본인이 묶여놓고 물을 많이 부어불면 어떻게 탁수가 될 거 아니에요. 무너지지. 그게 부도나지. 이제 이렇게 율권 해석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원수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를 잘 보시고 하면 된다. 그 다음 지금 이때부터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적인 피해, 돈의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다 질병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까? 이게 다 병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격을 받다 보고 부도 돈 때문에 시달림 받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건강이 나빠지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후 아닙니까? 자, 기후. 이거예요. 답이. 자, 기토가 오면 자, 탁수 아니에요. 근데 감목을 불러다 주고 싶어. 근데 부르고 싶어도 부를 데가 없어. 그러니까 감목에 남자하고 살았으면 돼, 안 돼? 되지 않아요. 금생수 물도 되지. 그러니까 일생일대 제가 사주를 풀면서 일생일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팔자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증명할 수가 있다. 이게 증명이에요. 자, 그러다가 여기에 좌우매도 한대요. 그죠? 자, 그때 이 사람이 2008년도 짚어보세요. 2008년도. 자, 볼까요? 느닷없이 저한테 부고장이 날라왔어.
자, 딱. 자, 2008년도에 무자죠, 무자. 무자년이었어요. 그러면 양쪽 묶여, 안 묶여? 묶여, 안 묶여? 다 묶이잖아요. 지지의 좌우묘유 대한대. 좌우묘유 대한대요. 예측해준 대로. 이때 느닷없이 고대병원에서 암폐암으로 수술했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좌우묘유는 우리가 뭐라고 써요? 사주 일간을 묶이면서 지지로서 좌우묘운이 올 때 수술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수술했어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병자울인가? 그 양반이 그때 죽었어요. 그 2008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자 12월 달에 12월 17일 날 그 양반이 소하시는 것 같아요. 12월 17일 날. 그때 떠났죠, 그 뒤에. 그래서 그때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의 제가 근본적인 특성은 아까 우리가 오늘 핵심적인 것은 어느 때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이 바뀔 수가 있고 수술수의 개념이라는 것은 내 일간이 합이 묶어서 탁수가 되면서 지지의 좌우묘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요. 탁수가 되지 않고 수술한 경우는 잘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묶여서 탁수가 되고 좌우묘 된 경우는 거의 죽는 확률이 크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암 환자 연구를 많이 합니다. 보이지 않게끔 제가 암 환자 사주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합니다. 사주를 풀어내야지 우리는 그걸. 의사는 아닐 망정.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푸는데 이 사람 금이 없죠. 없는 게 제일 약한 게 금이야. 그래서 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해설할 때 폐 대장 쓴 사람이 있어요. 당무선 썼나? 그리고 김치환 썼지? 그래서 아주들 선명하게 잘 풀으셨다. 자,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를 풀고 여러분들한테 해준 것도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고 구독자님께서도 내 자식을 이걸 배워서 내 자식의 커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함으로써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는가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겠다. 자,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사주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